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드디어 실전편 마지막 편 7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데 부자가 경매를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돈이 없는 사람이었고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 아니면 서민들이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매를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부족한 사람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또 가장 알아야 될 게, 반드시 중요한 게 대출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대출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숙지하고 여러분들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7강은 경매 대출,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죠. 경락잔금 대출 총정리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대출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경매 미납사유를 한번 보면은요, 경매 미납사유 첫 번째는 시세를 잘못 파악한 경우입니다. 법원의 감정가만 보고서 샀는데 실제 시세는 훨씬 더 낮게 형성되어 있을 때 또 미납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내가 인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매 미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세 번째는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에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도 알아야만 하고,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 정말 어렵게 모으고 소중하게 모았던 입찰 보증금까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건이 싸게 떨어지는 거, 정말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싸게 산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대출받지 않고도 내가 이 정도의 자금은 현금으로도 좀 충분한지,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경매 대출은 경매 라이브, 특강 이런 걸 해봐도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꼭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대출이 과연 몇 프로나 나올까요? 낙찰가에 60%에서 80%, 90%까지 돼 있는데 몇 프로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대출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다주택자도 대출이 나오나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대출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대출의 기본적인 용어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만 상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시로 또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또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게 이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용어는 반드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LTV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LTV는 주택 담보 비율, 주택의 가치에 비해서 주택 금액의 몇 프로까지 가능한지 담보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TV는 담보 가치에 비해서 몇 프로가 가능하냐? 한 70%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5억으로 감정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3.5억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70%를 곱하게 되면. 그 다음에 DSR. 자, 이거는 소득 대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대출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부채의 비율이 원래는 담보만 따졌거든요. 이제는 당신 소득도 봐야지. 너 소득은 적은데 너가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게 말이 돼? 너가 지금 이거를 무슨 수로 납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본인의 연소득 기준으로 해서 대출 금액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DTI라고 하는 거는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LTV는 담보, DSR은 소득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 그리고 DTI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몇 프로까지 허용되는지, 자, 이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SR 뭐라고 그랬죠? 소득이라고 그랬죠? 소득. 일단 자신의 소득을 어느 정도가 딱 지금 잡혀 있는지, 이거는 내가 공식적으로 만약 대리운전, 배달 이런 거에서 신고하지 않는 금액 말고 정확하게 신고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기준으로 은행에서 대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있으면 카카오뱅크에 접속하셔서 내 신용정보라는 여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SR 한도는 여기에 들어가셔서 DSR 한도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뱅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카카오뱅크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DSR 한도도 조회를 해보시고 내 소득 부채 어느 정도 되는지 조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년 7월 9일 기준으로 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이 표는 규제지역, 뭐 비규제지역, 또 개인인지, 그 다음에 개인이 무주택 생애 최초냐, 생애 최초가 아니냐,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이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씩 바뀐다 하더라도 그냥 이 표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가 되게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인데 내가 아직까지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 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주택이 규제 지역에 있으면 70%가 가능한 거고 비규제 지역에도 70% 가능하고 비수도권에 있으면 80%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출 비율을 매입 금액 대비 여러분들이 만약에 5억으로 기준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예상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집이 있다가 한번 매도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무주택이지만 생애 최초는 아닌 겁니다. 자, 이럴 때는 규제 지역에서 4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차이가 여기 30%가 나오네요. 30%가 나니까 이런 경우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죠. 비규제 지역, 비수도권 여기서는 뭐 10%니까 큰 차이가 아니겠지만 거의 규제 지역이 핵심지니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주택자예요. 1주택자는 여기 보면 처분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는데 기존 주택, 그러니까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40%를 해주고 대신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비규제 지역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분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70%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60%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대출 안 됩니다. 규제지역 안 되고요. 다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60% 해주고 또 비수도권에서는 60% 해주고. 자,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핵심 진원지인 규제 지역의 대출도 가장 많이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대출 물어보시는데 매매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금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대출은 불가능하고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도 불가능하고 비수도권 60%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임대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보고 똑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대출이 이 정도까지 규제가 있지 않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정해졌으면 이거에 맞게끔 자금 계획도 세우고 경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매매의 경우에도 이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해야지만이 무리 없이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TV 주거용 대출 부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로 그럼 80% 대출이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YE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 낙찰 가격이 낮아야지 가능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LTV 만약에 60%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5억으로 감정된 아파트인데 여기 LTV 60이라고 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금액이 3억이라는 얘기예요. 감정가 60%니까 3억. KB세가 더 높게 나왔던 안 높게 나왔던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이 정도의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더 높은 금액에 받더라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5억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략 어느 정도 받나요? 4억? 아니면 3억 7,500? 뭐 요즘 추세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낙찰 받았다고 하면 지금 3억 7,500이지만 이거 곱하기 60%가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 금액이 3억이다 보니까 3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3억을 하게 되면 이게 낙찰가의 80%가 되는 겁니다. 일단 높게 받고 나서 80% 해주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가 60%까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낙찰가가 낮게 되면 이게 결국 낙찰가의 80%인 이 효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받으면 싸게 받을수록 그 80%를 받더라도 이 감정가 60%를 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정도는 가능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출해줄 수 있는 상한가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까지 나오겠구나, 이건 70% 나오겠구나, 뭐 60% 나오겠구나, 80%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KB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억 6,300이 감정가격이지만 KB 시세가 2억 2,500만원 적혀 있습니다. 2억 2,500만원이라고 하면 이 물건은 KB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한번 곱해보면 1억 5,750만원까지가 나올 수 있는 대출의 최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 7천에 낙찰받았다고 하면 1억 7천에 낙찰가 80%하면 1억 3,600이잖아요. 이 상한선보다 아래에 있다 하면 그러면 대출은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낙찰가가 높았는데 80%인데 이 상한선을 넘어버린다. 그러면은 80%가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 지역인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비수도권인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KB 시세에 여기는 몇 프로가 되는 지역이구나. 그러면 KB 시세의 70% 대출 상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내 낙찰 금액 곱하기 80% 했을 때 이 상한 금액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확인하신다고 하면 대출이 80%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행크 옥션에서는 바로 경매 물건 검색을 하면서 KB 시세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 금액 산정할 때도 너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상한가가 1억 5,750인데 이걸 다 해주면 안 되나?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KB의 70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낙찰가의 80%도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기준인데 이 둘 중에서 작게 나오는 걸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낮게 나오는 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상한 금액 안에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행크 옥션을 안 보시는 분들은 KB 부동산 사이트 가시면 KB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거의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70%를 곱해서 상한선을 확인하시고 내 낙찰가 대비 이 상한선 금액이 80%를 곱했을 때 저기를 넘는지 안 넘는지만 확인하신다고 하면 아 이거는 80% 대출이 가능한 물건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행크 옥션에서 말씀드렸던 율무만린 사례 딱 나가나요? 예. 율무만린 사례 보면 다가구 주택인데 80% 대출받고 90% 대출받고 최근에 또 저희 직원이 낙찰을 받았는데 90% 대출이 됐어요.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지금 대출 규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받은 것도 있고 보통은 은행에서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낙찰 받은 다음에 방빼기를 다 해요. 방빼기라고 하는 거는 최우선 변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이 1순위 근저당을 잡았다 하더라도 은행보다 항상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게 최우선 변제금이기 때문에 전체 가구 수에 맞게끔 방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최우선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런데 방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담보가치만 보고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동산을 신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신탁으로 돌려놓는 조건으로 해서 은행에서 그냥 낙찰가의 90%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신탁 대출을 하게 되면 이 방빼기 하는 금액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럴 때는 낙찰가의 80%가 아니라 90%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제가 상가를 받았을 때에도 상가도 신탁으로 돌려놓게 되면 방빼기 하지 않고서 더 높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한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대출 중개인 분들한테 문의해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저희한테도 연락 오더라고요. 지금 주거용 물건 말고는 90% 대출 웬만하면 다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연락이 오는 은행도 있으니까 그런 은행의 경우에는 보통은 신탁 상품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업용 대출은 LTV, DTI 그런 거 상관없이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이 기준으로 대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화성의 근린 상가예요. 19평짜리 1층 상가인데 이게 13억 4천 감정됐는데 현재 4억 5천 9백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의 60%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에 낙찰받았다고 하면 감정가의 60% 8억 4백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4억 5천 9백이니까 예를 들어서 5억으로 낙찰받았다고 하면 5억에서는 80% 한다 하더라도 4억이니까 이 상한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출 가능 금액을 생각할 때는 감정가의 60% 아니면 KB 시세의 뭐 70%, 60%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받는 낙찰가에서 80%를 했을 때 이 상한 금액 아래에 있다고 하면 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80%라고 얘기하는데 90%도 또 신용만 좋으면 가능한 곳도 찾아낼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최대 금액 일단 80%로 먼저 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90% 상품이 나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80%로 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90%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계획을 세우면 안 되니까 80%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 90%또 좋은 상품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조건 나는 90%로 받아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80% 90%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감정가에 곱하기 60%를 했을 때 그 상한선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낙찰 금액이 그만큼 저렴해야 되고 감정가에 뭐 60%를 했던 금액이 낙찰 금액의 80% 90%가 된다 하더라도 이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다가구 주택도 80에서 90%가 가능한 이런 상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대출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싸게 사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고 두 번째 내가 싸게 산 물건에 가장 또 최소한의 자금이 묶이게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또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금융을 잘 활용하는 분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가구주택 90% 대출받아서 뭐예요? 얘기해드리면 1억이 안 되는 돈 실제 한 5천에서 8천만 원으로 다가구주택 한 채를 사는 거예요. 90%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내 순수 투자연금이 이 정도가 묶이면서 이자를 제외하고도 월 300에서 400만 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너무 괜찮잖아요. 1년이면 4,8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을 대출을 갚아야 되고 다른 투자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엑시트 책에도 적어드렸지만 1억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1년에 1,0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5천도 벌 수 있고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내가 돈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부동산 싸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에 또 레버리지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익혀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신용 점수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핸드폰 요금 연체하지 마시고 요즘 10만원, 20만원 작은 돈 연체한 것도 정보 공유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상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국민은행도 국민은행 지점마다 다르고 하나은행도 기업은행도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도 수협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곳 놓고 했다고 안 된다고 해서 체념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곳에 문의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주거래은행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거래은행이 대출을 잘 취급하는 은행이 있고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있다고 하면 그 은행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상품도 들어주고 따로 적금도 넣어주고 하면서 내 현금 흐름을 그 은행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상품을 이용할 때 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이용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저는 주거래은행을 이제 하나뿐만 아니라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서 메인 은행 외에도 추가로 또 두 번째, 세 번째 은행에서 언제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싸게 받아야지 80%도 나오고 90%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게 살려면 그만큼 경매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겠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싸게 낙찰받고 거기에 정말 적은 돈이 묶이고 야, 이게 정말 가능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를 하나 샀는데 주택을 하나 샀는데 1,000만 원이 안 들어갔어요. 262만 원밖에 안 들었다니까요. 그 대출을 받고 임차인 보증금까지 받으니까 너무 싼 금액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부자되는 세상님하고도 한번 방송에서 보여드렸지만 서울에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을 면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세를 낙찰가 이상으로 아니면 낙찰가 근접한 금액으로 놔두고 그렇게 세팅을 해서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매를 그래서 아는 분과 알지 못하는 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대출을 잘 받은 케이스 있는 거를
행복재테크 경험담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이든 상가주택이든 상가든 아파트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도 읽으시면서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보여드렸던 표를 확인하시고 여기 규제지역에서 이 정도 받고 이렇게 활용했구나. 여러분들 그 표를 자꾸 등한시하지 말고 처음부터 조금 익숙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쉽잖아요. 개인인 경우에 내가 생애 최초인지 생애 최초 아닌지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거기에 딱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상품도 어떻게 대출을 활용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출에 대해서 미리 한번 적어보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입찰을 한번 하더라도 내가 다가구를 하는지 아파트를 하는지 그 다음에 상가를 하는지 그거를 행복재테크 물건 분석 게시판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찰하려는 물건의 대출 가능 금액, 필요한 자금 이걸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너무 괜찮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한 금액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입찰가 산정하면서 이거는 80% 대출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머릿속에 정확하게 안착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 대출은 이제는 낙찰받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매입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만 하고 여러분들 무조건 싸게 받으시고요. 싸게 낙찰 받으시고 그리고 낙찰 받은 다음에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대출 상품을 좀 알아보다 보면 가장 좋은 상품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돈이 없을 때도 대출을 알아봤지만 제가 지금 빌딩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또 대출을 활용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금융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계속해서 공부하고 활용해야지만이 더욱더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대출에 대한 공부도 해보시고 본인 신용관리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요즘 인터넷에 쉽게 나와 있고 행크TV에도 신용점수 관리하고 올리는 법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적용해 보신다고 하면 기왕이면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여러분들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크TV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경매 기초편, 그 다음에 실전편까지 알려드렸는데 이미 낙찰받았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행크옥션 이용하시면 한 달 무료 이용권 드리니까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갈 것입니다. 자, 행크에서 좋은 소식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